늘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늘스타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적지까지는 구독이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을 조금 색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늘메이트 여러분들께서 저의 기내 방송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기내 방송을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댓글이 하나가 와서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많겠다 싶어 하나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손성훈님의 댓글입니다. 비행기 많이 타면 항공병에 걸리는 것 아시나요? 오, 이런.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근무하고 퇴사 후에는 골다공증이나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1급 비밀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수당과 생명수당이 붙는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과연 승무원을 오래 하면 승무원들은 다 죽을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거액의 돈을 주는데 그 돈에는 위험수당과 생명수당이 붙어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수당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제 채널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 성우님의 댓글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승무원 세계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지만 죽을까봐 퇴사를 결심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댓글을 읽게 된 이유는요. 마냥 악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읽지 않았겠지만 이건 악플이 아니라 승무원을 염려하는 그런 댓글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무원이란 직업은 위험하니까 위험수당이랑 생명수당이 붙어서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아닙니다. 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압차로부터 오는 피로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생리불순 같은 경우도 정말 오기도 해요. 비행이 힘들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것 같고 시차 같은 경우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차가 변화되면서 몸이 예민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호르몬 불균형이 깨져서 초반에는 되게 많이 생리불순을 겪는 크루들도 종종 봤는데요. 이게 근데 일반화는 아니고 몸이 좀 예민하신 분들에 한해서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업병이나 초반에 힘든 부분들은 다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일을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승무원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에 너무나 열중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항상 앉아서 있으시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무너져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하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경우도 진짜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항공 쪽에서 종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시차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알게 되지요. 제 지난번에 7년간 병가 한 번도 안 낸 동료 승무원과의 인터뷰 영상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채널을 볼 때도 승무원마다의 노하우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차를 어디 시차에 두고 살아야 될지 처음엔 되게 힘들어서 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리불순이 좀 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극복을 할지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언니나 선배들한테 어떻게 기내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적응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언니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나라의 시차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또는 어떤 언니는 나는 그래도 한국 시간을 계속 듀얼 시계로 보면서 한국 시간에 때 될 때 자고 그리고 그 끼니마다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한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 사람마다의 그 노하우를 보면서 꼭 누군가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과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여행을 하고 투어를 할 때는 약간의 피로도 좀 감수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좋은 여행지나 그런 곳이 비행으로 나왔다. 이럴 때에는 그 나라의 시차에 맞춰서 여행을 하고 다니기도 했고
있고 식사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먹기는 했지만 보통 대부분의 이런 비행은 한국 스케줄에 맞추어서 살았어요. 저도 이렇게 듀얼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맞추면서 한국 시간이 이때니까 조금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을 했고 수면 불균형이 올 때에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잔다거나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고 잔다거나 아니면 몸을 좀 바쁘게 움직여서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이상 걷고 나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엄청 뛰고 나서 정말 지쳐 쓰러져서 잠드는 방법도 택해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취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승무원들이 신는 신발은 기내에서 3cm 미만이에요. 그래서 더 편안하고 발에 푹 신는 사제 구두들도 이렇게 허용은 안 하지만 암암리에 신고 있는데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7cm, 뭐 많게는 9cm까지 각선미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힐을 신고 계시기도 하고요. 리셉셔니스트, 모델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직업에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 그런 부분이 아플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찾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승무원이란 직무가 피로도가 있는 직무인 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러는 바이지만 이게 반드시 아까 말씀하셨던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연결된다 라고 본다면 누가 승무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승무원 직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 누구나 적응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내가 더 노력하고 관리하면 55세를 넘어 60세 정년까지도 팔팔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보증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위험수당이나 생명수당이 따로 붙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급여체계 측정 기준은 제가 또 예전에 올려두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기본급과 함께 비행거리 수당으로 좀 많이 측정이 되고 그리고 기내를 벗어난 지상에서의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뭐 약소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들어오고 상여금, 뭐 이런 복지 혜택 등으로 그런 급여들을 받는 것이지 그냥 대기업의 연봉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위험수당이라던가 생명수당 같은 그런 것들은 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의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뭐 그것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손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돈을 내고 비행기에 탑승하셨을 때 이 비행기가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거나 사고가 날 확률,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기가 아니라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 죽을 확률보다 낮거나 같다라고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직업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선입견이나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건강관리 꾸준하게, 우리가 또 아예 서비스만 하는 직종이라 볼 수 없잖아요. 나이가 55세, 60세가 되어서도 기내라는 필드에서 현역처럼 계속 뛰고 손님들과 호흡을 해야 하는 승무원 직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관리, 뭐 유니폼 핏 때문에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기고 비행하고 먹고 사랑하고 손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승무원 직무를 함에 있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어떠한 굉장히 위험하거나 생명에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으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고 오해도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험수당, 생명수당은 없는 걸로요. 오늘도 늘스타TV를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댓글이라든지 보고 있는데 항상 요즘은 조금 소통이 더뎌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죄송함을 제가 느끼고요. 항상 볼 때마다 댓글 달아보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스튜디오도 좀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송, 스트리밍 방송도 5월부터는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사랑 많이 부탁드릴게요. 늘메이트 여러분 안녕!